아날로그와 디지털 회로 설계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로설계 멘토 성코치입니다. 우리가 회로설계 직무를 준비하다 보면 여러가지 회로설계 직무 중에서 아날로그랑 디지털 회로설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떤 직무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회로설계 직무를 준비 중인 어느 학사생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 학사 출신으로 회로설계 직무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 사연이 많이 공감이 되실 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회로설계 쪽으로 관심이 있고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제가 들어본 바로는 학사 출신들은 아날로그 쪽으로 잘 하지 않는다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저는 지금부터라도 디지털 쪽으로 공부를 해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아날로그랑 디지털을 둘 다 어필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은 아날로그 하나만 밀고 가는 것이 좋은지.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아날로그 회로 설계를 현재 하고 있고 이것을 어필하고 싶은데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은 학사생들을 많이 안 뽑는다 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아날로그랑 디지털 두 가지 다 어필하는 것이 좋다면은 지금부터라도 디지털 쪽으로 더 파볼 생각이고, 하나만 어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라고 한다면은, 혹은 학사 출신들도 아날로그 쪽으로 배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면은 아날로그 쪽을 좀 더 깊게 파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죠.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민들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이 취업에 대한 관점으로 파헤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왜 아날로그 회로 설계는 석사 이상만 가능하냐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많이 떠도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아날로그 회로 설계는 실제로 진입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진입 장벽의 원인은 특정 스펙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 위스랑 랭스를 약간 바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때 바뀌는 것이, 나는 분명히 노이즈를 좋게 하기 위해서 랭스를 더 키웠는데 그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이 노이즈뿐만이 아니라 리니어리티, 게인, 서플라이 볼티지, 볼티지 스윙, 스피드, 인풋 아웃풋 임피던스, 파워 디스페이션, 기타 등등의 여러가지 파라미터들이 함께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가지 트레이드 오프들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면 아날로그 회로 설계가 매우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에 대한 진입 장벽은 일반적으로 이 석사 과정을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석사 이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아날로그 회로 설계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앰프를 하나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이 앰프에 담겨있는 여러가지 트레이드 오프를 따진 그런 관계들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앰프 자체가 하나의 자산처럼 취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랩실이 잘 나간다 라고 했을 때는 이미 다른 선배분들이 잘 만들어둔 그러한 아날로그 IP들이 레퍼런스로 잘 자리 잡고 있고, 내가 그것을 익히고 갖다 쓰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실력이 될 수가 있다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회로 설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구글에다가 검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자료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이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서 아날로그 회로 설계 채용 공고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크게는 대기업과 중소중견 스타트업, 이렇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대기업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쪽에 대기업에 대한 채용 공고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 왼쪽에 보시면 반도체 아날로그 회로 설계 직무를 뽑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는 레벨 시프터나 앰프, 벅 컨버터, 부스트 컨버터, LDO, ADC나 DAC, TX랑 RX 회로 설계, 게이트 드라이버 설계, 레이아웃 가이드 작성, 포스트 시뮬레이션, ESD 아키텍처 분석 및 설계, ESD IO 설계 등등에 대해서, 즉 아날로그 IP 설계에 대해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적혀있진 않지만 이 채용 공고를 보면은 학사 이상을 뽑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기업의 경우는 아날로그 회로 설계에 대해서 학사를 충분히 뽑고 거기에 대해서 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기업의 일부와 중소중견 스타트업, 이 전체를 묶어서 어떻게 채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제를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아날로그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고, 앞의 채용 공고랑 동일하게 ADC와 파워, 앰프 등을 설계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집 전공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회로 설계 랩 출신에서 석사 이상을 뽑고 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업의 일부랑 중소중견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는 석사 이상을 뽑는 경우가 많이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아날로그 회로 설계는 아무래도 좀 더 높은 학위,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이렇게 철밥통이다 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앰프를 하나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이 앰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런 앰프 하나만 제대로 설계할 수 있어도 어느 정도의 진입 장벽을 뚫어낸 것이고 나의 밥통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디지털 회로 설계보다는 수요가 더 적고 공급도 더 적은 것이 맞지만 나의 기술력을 지켜가면서 이러한 철밥통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아날로그 회로 설계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만약 내가 아날로그 회로 설계를 준비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흐름으로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차피 대기업들은 학사들을 뽑아주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나 현대 모비스, LX 세미콘 이러한 유수한 대기업들 위주로 먼저 노려보시는 거예요. 대기업들은 기본적으로 TO도 많이 뽑는 편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을 먼저 노려본 다음에 하지만 내가 지원하는 만큼 또 다른 지원자들도 지원하기 때문에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것을 대비해서 중소 중견 스타트업에 대해서 어떤 걸 같이 준비하면 좋냐? 바로 PCB 하드웨어 설계입니다. 이러한 보드를 설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사를 다 뽑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와 관련된 회사들에서는 PCB 하드웨어 설계 직무가 90% 이상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PCB 하드웨어 직무랑 함께 준비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을 드립니다. 회사에서 만약에 반도체 회로 설계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직무를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생각보다 다이나믹하게 굴러가기 때문에 내가 직무를 바꿀 수 있는 기회 또한 존재할 거고요. 반도체 회로 설계를 하는 직무가 그 회사에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중고 신입으로 지원해서 넘어가 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러한 과정으로 준비하는 것이 너무 머리가 아프고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석사를 준비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날로그 회로 설계 쪽으로 마음을 먹었다 라고 하신다면은 저희 클래스에 오셔가지고 여러가지 아날로그 회로 설계에 대한 과제, 그리고 취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주말마다 진행되는 이 라이브 클래스를 통해서 아날로그 회로 설계에 대한 설계 경험뿐만이 아니라 이 고민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회로 설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아날로그 회로 설계에 비해서 이 디지털 회로 설계는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죠. 아날로그 회로 설계가 8가지 이상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었던 반면에 디지털 회로 설계의 경우는 파워랑 퍼포먼스랑 에어리어, PPA라고 하죠. 이 세 가지 트레이드 오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물론 퍼포먼스랑 파워, 이 에어리어들을 어떻게 최적화시키냐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시스템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또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은 디지털 회로 설계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사의 관점에서 취업을 준비한다 라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디지털 회로 설계가 진입 장벽이 낮은 건 맞죠. 그 이유는 뭐다? 아날로그 회로 설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트레이드 오프 때문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스피어와 같은 회로의 RTL 코드를 보면은 우리가 배웠었던 문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고 한 줄 한 줄을 해석해 보면은 사실상 별것이 없구나. 다 레지스터랑 와이어 변수를 선언해서 그것들을 게이트 레벨로 잘 엮어놓은 것을 지나지 않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봐도 디지털 같은 경우는 0과 1 그리고 돈케어와 하이 임피던스 이 4가지 상태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떠한 시그널이 떴을 때 그것을 역추적해 가서 디버깅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처음 해보시면은 아날로그 회로에 비해서 할만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용 자체가 명확하고 그러다 보니까 디버깅 또한 어렵지가 않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디지털 회로 설계의 진입 장벽이 낮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와는 다르게 디지털 회로 설계는 진보적이고 개방적이다 라고 하는 성적이 있는데요. GitHub이라든지 챗 GPT를 활용해서 내가 궁금한 디지털 회로 설계에 대해서 물어본다면은 RTL 코드 레벨부터 시작해서 게이트 레벨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오픈소스가 굉장히 많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회로 설계의 경우는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 중견 스타트업, 즉 이제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디지털 회로 설계 직무를 뽑을 때 대졸 이상을 뽑는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담당하는 업무를 보더라도 디지털 RTL 설계, MCU와 SOC 설계와 같은 실질적인 RTL 레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계죠. 그런 설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졸 이상을 뽑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회로 설계 직무는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여러 회사를 동시에 지원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디지털 회로 설계의 전문성은 아날로그에 비해서 많이 떨어질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학사 입장에서 취업을 준비할 때는 아무래도 아날로그보다는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더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디지털 회로 설계 엔지니어 초년차를 넘어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이는 컴퓨터 아키텍처, 그러니까 CPU 레벨, D램, S램, 캐시 메모리, 낸드 플래시 등등에 대한 컴퓨터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SOC 프로토콜, 그러니까 파이포, 암바 프로토콜, 시리얼 통신 등에 대한 이런 인터페이스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전이었으면 좀 더 쉬웠겠지만 특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와 인터페이스 또한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익히고 설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또 어려운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회로 설계 또한 천년차가 좀 넘어가게 되면은 아날로그 회로 설계랑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면서 전문성이 함께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회로 설계는 어떤 분들이 선택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나는 그냥 디지털 회로 설계가 좋다, SOC를 설계하고 싶고 NPU를 설계하고 싶고 암바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고 설계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고민 없이 디지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에 대한 제약 사항이 없으니까요. 석사를 해도 되고 학사로 취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아날로그랑 디지털 두 개를 고민하고 있는데 자꾸 학사도 회로 설계가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 라고 하게 된다면은 디지털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날로그를 선택했을 때는 학사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후회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는 특별히 회로 설계 자체의 뜻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연구 개발 직무를 하고 싶고 직무 자체가 회로 설계이면 된다. 아날로그이든 디지털이든 뭐 레이아웃이든 검증이든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회로 설계를 준비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 또한 2번과 같은 논리인데 그냥 회로 설계 직무를 뽑아주는 곳은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 회로 설계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회로 설계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아날로그랑 마찬가지로 저희 회로 설계 클래스에 입문하셔가지고 이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시고 그 다음에 SOC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서 배워본 다음에 취업에다가 한번 적용시키는 훈련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를 라이브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 함께 해드리기도 하니까 많은 고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설계 클래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본문 또는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내가 아날로그랑 디지털 중에서 하고 싶은 게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것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 하지만 만약에 둘 다 좋거나 둘 다 딱히 생각이 없다 라고 한다면 진입 장벽과 채용 공고를 통한 전략적인 접근을 해보자. 그렇게 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더 줄일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략적인 부분이 더 궁금하고 실무 과제를 진행해본 다음에 그것을 취업까지 적용하고 싶다면 삼코치의 반도체 회로 설계 실무 이 강의를 신청해보자. 그렇게 되면 과제 수행뿐만이 아니라 고민 상담과 함께 취준까지 한 번에 끝낼 수가 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전달 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